태평양 인문단 16회 시간입니다. 이번에 2025년 봄 새로운 분위기에 걸맞게 이 변화를 시도하는 태문단에 새로운 목소리를 초대했습니다. 아재 3명이 있으니까 뭐 새로운 목소리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라고 하는데 저희는 광고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평양 인문단 16회를 함께할 특별한 손님, 라마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마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인데 큰 용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라마님, 자기소개 일단 간단히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발화님의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제 친구로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다시 귀국했고, 지금은 경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라마입니다. 네. 네. 라마님 목소리가 우리들 방송과는 진짜 여태까지 목소리들과는 너무 달라서 정말 색다르게 이번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J분들 혹시 라마님께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하나씩 하고 넘어가죠. 해주세요. 역시 저 말고 저 두 분들이 아직 싱글인 이유가 있죠. 그럼 저도 싱글. 그럼 제가 대표해서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태문단이 이제 왜 태문단인지는 아시나요? 태평양 인문단? 아니요. 그죠? 저희가 DJ 3명 모두 인문대학을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인문인들을 위한 방송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서 라모님 전공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학부 때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학부제 되게 반갑네요. 저도 학부제였는데. 그리고 이제 석사를 교육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석사까지. 그래서 이제 세부 전공이 교육심리고, 뭐 동기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조금 관심을 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영문학, 교육학 요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촘스키의 이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촘스키는 피할 수 없는 언어 학습에서 그죠? 그렇죠. 저 그거밖에 몰라요. 항상 그래서 나오셨다면 촘스키부터 제가 그죠? 들먹거리는데 반응이 촘스키를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뭐 전공하시는 게 우리들과 딱 적절하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저도 인문단인가요? 그렇죠. 인문단이죠. 인문단이죠. 인문단이고 사실 뭐 저희는 뭐 군대, 노인대학 다 환영이라서 저희가 참고 삼아 또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주사보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평양 인문단 16회 주사보리 시간인데요.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 뭐 제가 봤을 때 한 번씩은 다 적어도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팅 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항상 이제 뜨거울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여기에 벌써 삼남선녀 3분이 계시고 저는 솔드 아웃이니까 근데 3분이 계시고 하니까 좀 이야기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팅 앱 그중에서도 좀 주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름하야 데이팅 앱 사랑을 위한 도구인가? 소모적인 게임인가? 그리고 좋은 이성 찾는 법과 피해야 할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앞서서 제가 가볍게 데이팅 앱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번에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에브리타임이란 게 있대요. 근데 이거는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대학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공식적인 데이팅 앱은 아니지만 사람들 간의 인연을 이어주는 용도로 쓴다고 해요. 요즘 대학생도 좋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뭐 만남의 광장, 뭐 기존과 비슷한 플랫폼 형식이고요. 그리고 소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성격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매칭되는 거라서 심리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어떤 선호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매치를 해주는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할지 모르겠는데 틴더가 가장 유명할까요?
유명하죠. 예. 네, 틴더 그렇죠. 유명하죠. 예, 틴더. 그리고 틴더는 이 스와이프 레프트, 라이트가 어떻게 문화적 혁명까지는 모르겠지만 큰 이슈를 좀 불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스와이프 레프트, 라이트를 뭔가 우리가 많이 밈처럼 쓰기도 하죠. 그리고 나온 게 범블. 네. 범블이라는 앱은 좀 특이한 게 이제 여성 주도형 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아요. 여성 매치가 된 다음에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야 대화가 시작되는데 지금 라마님이 고개를 격하게 이제 한 거 보면 라마님은 분명히 사용했던 거라고 저는 아, 생각하고요. 그쵸. 저도 사실 범블 뭐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범블을 좀 좋아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범블이 차라리 저는. 네. 어, 예. 그리고 50-50 뭐 그리고 뭐 오늘의 집 그리고 최근에 요새 뭐 캐나다에서 뭐 힌지라는 게 광고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데이팅 앱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이팅 앱 당연한 것 같지만 사용을 해본 적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그중에 좀 마음에 들었다. 예, 이런 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더불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첫 타자군요. 오늘 게스트한테 먼저 묻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껴야죠. 기회를 좀 알겠습니다. 분위기 예. 보는 시간도 좀 드려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예. 우선 지금 너무 오래전이라서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크게 기억나는 건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바라가 데이팅 앱, 현존하는 데이팅 앱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대 초반에 몇몇 선두주자격인 앱들이 생겼고요. 그 후에 정말 우후죽순처럼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막 많이 생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사용한 것들은 거의 초기 버전들의 앱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쓴 건 이음이라는 앱이었는데요. 이음. 네, 네, 이어준다는 의미죠. 예. 그쵸. 하루에 한 번씩 일정 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해주고요. 그 사람의 사진과 대략적인 자기소개를 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유료 결제를 하고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놓은 시스템이었는데요.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예. 아우, 악독하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상대방도 이에 응답하면은 매칭이 되고 채팅창이 열리고 대화가 가능해진 시스템이었는데요. 가장 초기의 데이팅 앱이었고 굉장히 선두주자로 매출도 높았던 앱이었으나 얼마 전에 이제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서비스가 종료되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라마님은 혹시 이음 들어보셨어요? 아, 저 처음 들어봐요. 이음 처음 들어보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음 써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걸 이어서, 네. 그리고 오히려 좀 두 번째 앱이 오히려 좀 더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정오의 데이트입니다. 같은 게 아닌가요? 비슷한 건데.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예. 말 그대로 매일 정오의 이성의 프로필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음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한 명이 아니라 정오의 2명의 이성을 소개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뒤집혀 있어가지고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명만을 선택해서 프로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명. 네. 너무 네. 적다, 그죠? 그죠? 그렇죠. 그 뒤로는 이음과 마찬가지로 매칭이 되면 대화가 가능해지는 건 똑같은 시스템이었는데요. 여기에 상수를 좀 더 발휘해서 추가 요금을 더 내고 내가 확인하지 않았던 사람의 프로필까지 보게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모든 앱이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뭐 슈퍼 뭐 어쩌고. 맞습니다. 하면서. 슈퍼 어쩌고저쩌고 보시게 해가지고 추가로 돈을 받고 더 소개해주는 그 시스템이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팅 자체를 표방한 앱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거기인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1km라는 앱입니다. 1키 들어본 것 같다. 예. 네. 이건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반경 1km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1km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필을 보여주는 건데요. 위치와 함께 프로필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걸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채팅으로 말을 거는 시스템이었고 여기에는 딱히 비용이 들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틴더의 어떤 초기 버전일 수도 있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준다는 점에서. 예. 그리고 홍보는 애초에 데이팅 앱이 아니라 근처에 사는 동네 친구를 소개해 준다는 식으로 컨셉을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누구나 다 알죠.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빛 좋은 그런 거칠일 뿐이고 결국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앱을 사용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뻔한 그런 목적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이용하는 거 같네요. 글쎄요. 코벨 주변에? 주변이 글쎄요. 없겠지만 한번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사용할 때도 뭐 1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그때는 역시나 뭐 그 친구들 또한 또래 친구들을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뭐 결혼을 많이 했고 뭐 굳이 뭐 누가 뭘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네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기 살짝 웃음기를 머금었었는데 문제기 제가 그랬나요? 네. 아니, 문제기 데이팅 앱 어떤 거 써봤어요? 문제기?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 뭐 사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다운받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어플이 이음이어가지고 근데 그 존재를 까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웃었군요. 오래됐을 것 같아요. 이음 진짜 10년. 네, 왜냐면 이게 뭐 저는 이제 바라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그런 뭐 데이팅 앱을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호기심에서 한번 다운받아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음 자체가 한 10년 전쯤에 무슨 이음에서 투자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홍보를 위해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제가 좋아하는 지금도 뭐 뮤지션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언니네 이발관 기타리스트라든지. 이 상순도 나옵니다. 카메오로. 네. 영화 제목이 근데 아무튼 기억하세요? 영화 제목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영화인데. 전혀 처음 듣는 영화네. 네, 그쵸.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은 이거 인디 영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잠깐 그 영화 때문에 이음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한번 잠깐 그 영화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도 깔아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내용은 그겁니다. 진짜 인디 뮤지션과 무슨 여자 영화 배우가 이음으로 만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흥행하기 힘든 영화 제목이에요, 사실상. 그쵸.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뭐 인디 영화계의 노팅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전혀 급이 안 맞는, 급이라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그런 영화였는데, 그래서 이음이라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근데 저는 몇 번 해봤는데 별로 되게 흥미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본 게 틴더죠. 틴더. 일단 깔아서 틴더를 사용했네요. 그냥 틴더 모두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코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전 틴더를 안 했습니다. 네네네. 직접 말을 걸고 뭐 그런 틴더가 어떤 성격이 강하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깔아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어필하고 왔는지 그냥 쭉 봐본 적이 있는데. 호기심으로 그죠? 둘러보는 거죠. 근데 뭐 상당한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틴더를 사용하면서 서로의 짝을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틴더가 사용하기에는 사람들이 매칭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 매칭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음원과 틴더를 좀 사용해봤다. 주변 사람들도 그럼 많이 목격했겠네요, 사용하는 거를. 주변 사람은 전 틴더밖에 못 봤어요. 그런 걸 온라인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 주위에 별로 없는데, 최근에 친한 친구가 틴더를 사용해서 상당한 매칭. 그런 계속 이어나가주세요. 상당한 일이 있었다. 상당한 상당한 일이라면은 상당한 일이라면. 아니 뭐 물론 이게 뭐 이게 한 번에 여러 이성과 데이트를 즐겼다 이 정도. 그런 느낌. 근데 근데 그게 나중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진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데이팅 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그렇죠. 저는 정말 한 번에 여러 명과 데이팅을 즐겼다는 거는 한 명이 다수를 한 시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 건 아니죠. 오늘
그러니까, 네, 그죠.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그런 예, 거죠. 예. 제가 음. 굉장히 예, 안 좋은 그렇게. 쪽으로 오해를 할 뻔하다가. 저도 처음에 틴더가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알고 있어서,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틴더가. 녀석? 예. 예, 이 녀석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도 약간 진지했고, 예. 거기서 들어온 분들도 진지했고.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할 주제니까 진지한 예, 어떤 예. 이성과의 만남. 알겠습니다. 네네. 라마님, 오늘 네. 어떤 앱을 좀 써봤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뭔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제가 캐나다 오고 나서였어요. 그게 20대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이어가지고. 너무 잘 알죠. 또 빅토리아 있을 때인가요, 혹시? 근데 밴쿠버에 있을 때 처음에,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싶으니 찾다 범블을 처음에 해본 거예요. 확실히 왜냐면 좀, 여자들이 쓰기에 너무 안정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쓰다가, 이제 빅토리아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코비드 터지고 이제 뭐, 아무런 뭐 사람을 못 만나고 이래서 맞아요. 한번 범블은 해봤으니 딴 거 해볼까 했던 게 힌지였어요. 아, 그때 힌지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프로필 적는 난이 진짜 특이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적을 수 있게 종교부터 나중에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정치 성향까지도, 쓸 수 있게끔. 애초에 정보를 많이 공개해서 예. 상대방이 이제 그거 선호하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네, 그거 이제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선택적으로 공개 비공개를 할 수 있게 그게 너무 그걸 제가 프로필 작성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제가 한국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한국 거 하나 쓰고 있는데 그거는 또 이게 겁이 나니까 이제 저 틴더 같은 거 손 못 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게 이제 크리스천 데이팅이에요. 그 되게 제한적이에요. 내가 소속된 교회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같은 교인들끼리만. 처음 알았네요. 크리스찬 데이팅이 따로 있어요. 문득이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약간 좀 안정감을 느껴요, 은근히. 그래가 되게 선택적이고 제한적이고 이런 걸 좀 느껴서 그거 지금 이제 지우지 않고 이제 유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에 쓰는 사람들도 많이 복잡하죠. 저는 전혀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는 정말로 그런 거에 대한 말을 안 해요. 아, 그런가요? 약간 지역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보수적인 그런 도시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전혀 내가 이런 거 해봤다, 이런 걸 하고 있다 전혀 말을 안 하던데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같은 이렇게 좀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이제 타국에 있을 때도 고독함을 또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큰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데이팅 앱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요. 그렇죠. 스와이프 3번 하면은 인물이 없어요. 없어요. 없고 어떻게 매치가 되냐면 더 이상 사람이 안 떠요. 시애틀에서 매치가 돼요. 시애틀에서. 9파를 넘었어요. 시애틀 더 가까워. 하루에 2개 넘기면 이제 더 이상 인물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인물이 또 내일 또 나오고 저는 지인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그런 거. 알겠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이어가자면 저는 역시 틴더 많이 써봤죠. 근데 이 틴더 거의 쓰면 쓸수록 이거는 시궁창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범블, 저도 써봤는데, 범블이 저도 좀 좋았어요. 다만, 매치될 확률은 좀 낮지만, 맞아요. 대신에 여성분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니, 아무래도 이제 대화가 좀 흐름이,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저도 이음을 제가 코베리한텐가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음을 나도 해봤는데 근데 이음으로 알고 12시 정오가 되면 한 명 매치해주는 거 해봤던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오의 데이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한번 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첨언하자면은 저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마 저도 친구한테 소개를 받은 앱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창 좀 재밌게 초창기에 좀 재밌게 쓰면서 야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막 좀 추천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마 그때쯤 저한테 듣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가 봐요. 우리 한창 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활발하기엔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았고 어쨌든 갈구하던 시기에 신체적으로 활발한 그 뭔가 넘치는 시기에 그렇죠. 그때였던 것 같은데 항상 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사용하는 이 사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남자들에게서는 시장이 항상 좁았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을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가 이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목적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이번에 문제기 먼저 한번 어떤 목적들이, 본인의 목적,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쵸. 근데 저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뭐 저는 적극적으로 안 했지만, 주위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그냥 외롭다. 그냥 이런, 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죠. 예, 근데 그, 외로움의 출발점이 다양합니다. 뭐, 진짜 그냥 가볍게, 제 맞아요. 예전에 종로에서 진짜 다른 친구들과 다 남자들만 있는데도 술 먹고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틴더로 매치가 된 친구가, 난 가겠다. 나가겠다. 네. 나는 여기 울지로 근처에서 있는 여성들과, 뭐 여성들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뭐, 만나기로 했다. 또, 남자들끼리 있는데,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잘 가라. 뭐, 잘해봐라. 축하해줘야죠. 그리고 2시간 뒤에 돈 털려서 돌아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2시간쯤 아니고 3시간쯤 후에, 너는 어디냐? 예. 근데 만나보니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잠깐 얼굴만 보고 온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볍게 술을 마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매칭하는 친구들을 간간히 봤고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가장 위험할 때가 뭔가 하나의 인연이 끝났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평상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자아가 막 꿈틀거립니다. 뭐 안 하던 짓을 하겠대 그러잖아요. 나 삐뚤어지겠어, 막 이런 거죠. 네, 그런 게 강하게 올라오는데. 저도 저도 그런 감정에서 처음 뭐 이음이든 틴더를 깔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할 세계가 아니구나 하고 저는 접었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그 친구는 뭐 인연이 끝나거나 뭐 이별 이후에 그런 게 아니었지만 본인이 바라던 어떤 뭐 이렇게 계획하던 일이 안 되니까 이게 약간 좀 실패를 하니까 나 삐뚤어질 거야. 그동안 안 만났던 여자를 만나겠다 하면서 틴더를 깔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만날 수 있을 줄 알죠. 그죠? 그때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근데 거기에 보면 취향 같은 걸 딱 적어 놓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자기가 취향이 잘 맞거나 좀 애기가 통할 것 같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좀 더 가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저희들 다 아는 그러니까 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보다 있는데 육체적인. 예, 그렇죠. 뭐 이런 건 뭐 저희들 다 성인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원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 그렇죠. 서로 그런 욕정에 맞아서 남녀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근데 근제 이 모든 거는 외롭다. 만나고 싶다. 거기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좋은 단어를 말해준 것 같아요. 외롭다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실. 근본적인 정서는 외롭다. 라마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사람들이 쓰는 목적,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갈망, 그게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조금, 저는 좀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 프로필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 뭐,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해줄까 하는 궁금증도 사실 좀 있었어요. 내 모든 정보를 이렇게 오픈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좀 궁금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성의 프로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성들은 그러면은 있나 또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프로필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어쨌든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연애나 이제 결혼을 가는 게 또 목표가 되겠고.
네. 그리고 또, 네, 네. 저도 가벼운 만남을 목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리고 아니면은, 더 가볍게 본다면, 이성 친구라도 아는 사람이, 지인이라도 생기고 싶다는 마음으로도 그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동네 친구 느낌의 뭐 이런, 그쵸. 그죠. 네.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음. 네. 근데 그 라마님 그 앱에 따라서 그 자신의 취향을 설정하면 이 동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동성의 동성을 볼 수도, 프로필도, 네, 너무 동성의 재밌겠다. 프로필도 볼 수 있고. 왜냐면 제가 한번 동네 친구 같이 진짜 그냥 같이 뭐 운동이라도 할 친구를 찾아볼까 해서 범블이었나 이게 남자도 선택을 해보니까 네. 남성들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거 친구로서 연락하면은 답이 오는 게 친구로 오는 친구의 느낌 올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쵸. 다시 설정을 제가 재설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 코벨은 어때요?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당연히 뭐 밀도의 차이가 있겠죠. 뭐 이성을 만나는 목적은 뭐 비슷하겠지만 그리고 앱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까 있죠. 네. 아까 제가 말했던 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애할 사람을 찾는 데 최적화된 앱이지만은 뭐 지금 뭐 정확한 그런 앱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애초에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진지하게 결혼할 배우자를 구하는 어떤 사람을 위한 앱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앱들은 그만큼 어떤 가입하는 사람들의 직업, 배경 그런 걸 철저히 입력하고 아마 검증까지 해야 가입이 가능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뭐 보편적인 뭐 틴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바로 문제게 얘기했죠. 미국에서는 Friends with Benefit 뭐 이른바 그 파트너들을 구하는 용도로 거의 대부분이 사용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서구권에서는. 정말 그런지 뭐 바로한테 좀 묻고 싶은데. 근데 그에 못지않게 저 왜 찾아보니까 제가 경험자라는 단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 주위에 있는 여성분들이나 그런 거를 문화가 저희보다 문화를 알 거 아닙니까? 예.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죠. 네. 네. 예. 저도 좀 이번에 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틴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거 신빙성 있는 카드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미국에 결혼하는 커플 중 3분의 1이 틴더로 만났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지인 중에 한 커플 알아요. 틴더로 만나서 결혼한 사람. 네. 그만큼 지인 중에. 보편적인 앱이라는 캐나다에. 거죠. 네. 예, 꼭 그렇게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어떤 반려자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딱 이거다, 이 앱은 이거다, 뭐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했자면 그 틴더의 경우 아까 1kg의 경우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뭐 미국에서 뭐 혹은 서구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파트너들을 구한다는 식으로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동네 친구를 찾는데 유용하다는 식으로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잡았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살짝 이 음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드러내면서 할 수는 않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조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성을 향한 만남, 동성을 향한 만남, 그리고 육체적인 만남, 뭐 가벼운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이 아직 그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나중에 하고 싶긴 한데, 이 바로 로맨스 스캠 등과 같은 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특히 틴더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하는 데이팅 앱의 좀 위험성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질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왜냐면 이 사기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사고 사례도 많으니까 분명히 DJ분들도 얘기 하나씩 갖고 있을 거라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였죠? 코벨의 질문이? 이거 뭐였죠? 흔하냐? 프렌즈 베네핏이 흔하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지, 그런 문화인지.